K성형 세계 1등 위태롭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미용의학 관련 여러 분야에서 세계 1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과연 이 추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미용의학과 관련된 여러 산업 분야에 대해 미래를 한번 예측을 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한입니다.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올스톱 시켰었는데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외국인 환자들이 이제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연 이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현 상황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술력을 이야기하려면 말이죠, 이 기초 과학이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의학은 대부분 응용의 영역입니다. 특히 이 미용의학에 있어서 새롭게 이렇게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기계들, 각종 소모품들이 기초과학에서 나오는 그 기술력에서 시작해서 그 기계들을 사용하는 의사에게까지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은 과거에 매우 어렵던 치료의 영역을 치료가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환자에게 그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21세기의 의학은 어떤 기기를, 어떤 재료를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만드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방 확대술을 할 때에도 어떤 종류의 보형물을 넣게 되느냐는 자연스럽고 예쁜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 거죠. 미용의학적 영역에서 보면 미국, 이탈리,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많은 기기들을 만들어내고 우리나라도 만들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기기들을 카피해서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을 보완을 하고 기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점들을 개선을 해서 월등히 저렴한 기기지만 내구성을 갖고 있고 안전한 기기들을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들이 큰 공을 끼치는데요. 새로운 기기가 들어와도 금방 매우 잘 쓰고 또 보안점까지 굉장히 잘 파악을 해서 기기 제조 회사들과 협조를 해서 더 좋은 기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산업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의료기기들이 엄청나게 수출을 하고 있고 비전도 좋아 보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미용의학의 선두였습니다. 태국, 필리핀과 같은 나라들도 우리나라보다 더 앞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국은 지금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태국으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정말 저렴하고 어느 정도의 결과는 만들어내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태국에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 친절하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태국에 가서 의료 관광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 이 태국 사람들의 성향을 보면 이분들이 좀 특이해요. 쌍꺼풀도 엄청나게 큰 쌍꺼풀, 큰 입술, 가슴도 이만하게 이런 결과들을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정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세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더 이상 1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 좀 이렇게 폐쇄적인 관습도 문제가 있겠지만 국민성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성을 보면 일본 분들은 이 배려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마음이 매우 크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배려심 때문에 자신을 수술해 주신 선생님께 찾아가서 따지고 이런 거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자기가 그냥 한 모든 수술과 시술은 좋은 결과를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용의학의 발전에 기회를 놓치게 한 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중국은요, 갑자기 중국을 이야기하니까 좀 놀라우신가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이런 곳의 부자들은 거의 다 화교입니다. 이분들이 베이징 아니면 상해 같은데 정말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병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병원의 로비는 중국을 정말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큰 성형외과는 3,000평이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보면 작으면 한 50평 정도, 커도 한 200평 정도의 성형외과를 보면 중국의 성형외과가 엄청 커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앞으로 10년 정도 더 지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병원에서는 아주 많은 양의 수술과 시술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선생님들의 수술 경험치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그런 속도로 쌓이고 있습니다. 단 아직은 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 논문을 읽고
것도 해석하는 것이 어렵고요. 국제학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신개념들을 얻기 힘들다는 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발전 속도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이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양심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장님 말씀이 곧 법이에요. 이런 문제도 의학 발전의 저해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인적 자원의 문제인데요. 중국에서 의사는 고등학교에서 완전 엘리트들이 선택하는 학과는 아니에요. 사회적 계층으로 볼 때도 의사가 이 최상위 계층이다 라는 인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좀 비교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만은요, 대만에는 이 영어를 잘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적 자원도 매우 우수한 분들이 많고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의대에 갑니다.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데 왜 1등이 되지 못할까요? 손재주요? 대만 사람들도 손재주가 좋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대만 박물관에만 가봐도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뭐 대만 것도 있고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있지만, 그런데 왜 대만은 1등이 아닐까요? 제가 보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규제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참 잘 나가던 뭐 울세라, 써마지 이런 기기들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을 때, 대만에서는 이 제품들이 허가를 받지 못해서 대만 선생님들은 한 번도 사용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학회에 나와서 보고 저런 걸 저런 나라에서는 쓰는구나, 나도 써보면 참 좋겠다 라고 생각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허가받은 제품들만을 써야 했습니다.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의료기기를 허가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3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였는데, 그 당시 대만은 3년 5년 정도 걸렸거든요. 식약청의 최고봉인 미국 FDA에서 승인이 난 제품이라면 우리나라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당시에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유행하거나 아니면 유럽에서 시작된 기기들이 한 6개월 정도면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행을 하기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확 퍼져서 많은 경험치를 습득을 하고 이 새로운 사용 방법을 이미 미국보다 먼저 만들어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나라의 미용학 의학적 발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까요? 지금 상태가 계속된다면 말이죠. 먼저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선진국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이나 기기들은 이 의사의 재량으로 의사의 책임 하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진취적인 의사라면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를 수 있습니다. 단, 이 국민성을 볼 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자신의 스승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해야 하고, 스승이 새로운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그 아래 선생님들은 아무리 좋다고 알려진 것도 따라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도요, 젊은 의사들은 많이 다른 태도를 갖고 있어요. 10년 뒤라면 지금 젊은 선생님들이 정말 능숙한 선생님으로 발전했을 시기라면 아마 매우 발전된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만은 신흥 강국입니다. 많은 대만 의사 선생님들이 한국이 왜 잘 나가는지 그쪽 공무원들과 많은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 대만은 한 6개월 정도면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대만의 발전 속도가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응용력이 정말 뛰어나시고요, 손재주가 정말 좋기 때문에 섬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의사들의 실력의 평균 점수가 정말 높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이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는 것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과거에 대만을 답습하고 있죠.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이게 유사한 제품이 이미 있는 그런 기기들이나 제품들은 허가를 받는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방식의 기계들 허가받는 과정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면 리누비온이라는 기기가 있는데요, 미국 FDA, 뭐 유럽 CE 이미 취득하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품의 출시가 된 지 벌써 5년이 지났고 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식약청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약청이 미국 FDA나 CE보다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허가받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 어떠한 새로운 것도 허가를 내주기
하기 어렵다. 만에 하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자신에게 올 불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인가요? 글쎄요, 저는 왜 그러시는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약청 공무원들 때문에 신기술을 도입하고 싶은 많은 의사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있고요. 그 제품에서 나올 변형된 기기들, 이 기기들의 수출길도 막히는 거고요.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리뉴비온이라는 기기가 허가가 나오지 않는 동안 미국에서는 이 버전업한 그 다음 제품인 리뉴비온 2가 나와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나라는 미용의학 분야의 1등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정말 규제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10년 전보다 병원을 운영하는데도 각종 규제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대통령님들은 매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시는데 왜 실정은 그렇지 못한 것인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